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최근 발표한 실적, 그리고 또 기술 로드맵이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의 핵심 동력이잖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둘러싼 마이크론의 행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이크론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요. 이게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차세대 HBM4 기술에 대해서 정말 깜짝 발표를 하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죠. 오늘은 이 숫자들, 그리고 발표가 가진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이게 앞으로 반도체 시장, 특히 여러분 관심 많으신 AI 기술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핵심만 뽑아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기술과 시장 이야기 명쾌하게 풀어주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마이크론의 재무성과부터 저최첨단 HBM 기술 경쟁의 속사정까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뜨거운 소식이죠. 마이크론 실적부터 봐야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4분기, 그러니까 6월에서 8월까지 매출이 11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나 증가한 거고요. 시장 전망치가 한 11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것도 가뿐히 넘어섰어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역시 3.03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전체를 놓고 봐도 매출 374억 달러, 거의 50% 성장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41%로 크게 좋아졌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숫자 아닌가요? 네, 그야말로 기록적인 실적입니다. 이 엄청난 성장의 배경에는 역시 D램이 있었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 그 폭발적으로 늘어난 고성능 D램 수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4분기 D램 매출만 딱 놓고 보면 90억 달러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9%,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해도 27%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량, 즉 비트 출하량이랑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단가. 이 두 개가 동시에 두 자릿수 %로 뛰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강력한 D램 실적 덕분에 회사 전체 매출 총익률도 45.7%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죠. 전분기보다도 한 6.7%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반면에 낸드 플래시 매출은 23억 달러로 전년보다는 한 5% 줄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5% 늘었고요. 가격 ASP가 한 자릿수 후반 % 상승하면서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와,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부 CNBU라고 하죠. 여기 성장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4분기 매출이 45억 4천만 달러,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214%입니다. 와, 게다가 이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이 59%에 달한다고요? 이건 그냥 HBM이 다 끌러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네, 이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부의 폭발적인 성장은 HBM 매출이 그야말로 수직 상승한 덕분이죠. 마이크론 측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도 높은 마진에 기여했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역시 HBM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2025 회계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클라우드 메모리 CNBU랑 코어 데이터 센터 CDBU 이 두 개를 합친 매출이 마이크론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의 매출 총이익률도 52%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황금 시장인지, 그리고 마이크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고부가 가치 시장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코어 데이터 센터, CDBU 부문 매출 자체는 좀 줄었지만 수익성은 개선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고요. HBM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HBM은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분기 HBM 매출이 약 2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진짜 엄청난 수준이에요. 2025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HBM이랑 고용량 DM, 그리고 저전력 서버 D램, LP 서버 D램이라고 하죠. 이런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D램 제품 매출을 다 합쳐서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AI 관련 제품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난 몇 분기 동안 꾸준히 제시했던 목표가 있었잖아요. 바로 HBM 시장 점유율을 자사의 전체 D램 시장 점유율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거였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2025년 3분기, 그러니까 달력 기준으로요. 이때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 드디어 달성했군요. 네. 네. 이건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입지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HBM을 공급하는 고객사도 6곳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6곳의 고객사랑 이미 2026년에 공급할 HBM3 물량 대부분에 대해서 가격 계약까지 마쳤다고 하니까요. 정말 HBM 시장에서 발판이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몇 달 안에 2026년 HBM 전체 공급 물량 판매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기서 잠시 HBM이 왜 이렇게 AI 시대에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 분야에 익숙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핵심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이렇게 착착 쌓아 올려서요.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대역폭을 극적으로 넓힌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을 실행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연산을 담당하는 GPU나 AI 가속기가 제 성능을 내려면 메모리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빨라야 해요. 기존 D램으로는 이 데이터 병목 현상이 생기기 쉬운데 HBM은 훨씬 넓은 데이터 통로, 그러니까 I/O 수가 많고 대역폭이 높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AI 시스템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마이크론 발표에서 가장 시장을 놀라게 한 부분은 바로 이 차세대 HBM, 즉 HBM4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좀 마이크론이 HBM4 속도 경쟁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지배적이었어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최첨단 파운드리 업체, 예를 들면 TSMC나 삼성 파운드리랑 협력해서 초당 10기가비트, 10기가bps 이상의 핀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었죠. 반면에 마이크론은 HBM 칩 가장 아래층에서 제어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있거든요. 베이스 다이라고. 이걸 자체 D램 공정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속도는 한 8기가bps 수준에 머무를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많았죠.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이미 9월 초에 10기가bps 이상 속도의 HBM4 개발 완료 소식을 전하면서 좀 앞서 나가는 듯 했고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런 예상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미 주요 고객사들한테 HBM4 엔지니어링 샘플을 보냈는데 이 샘플이 핀당 초당 11기가bps 이상의 속도를 구현했고 전체 대역폭은 초당 2.8TB TBS를 넘는다고 밝힌 겁니다. 와, 11기가bps 이상이요? 네. 이건 현재 HBM4 표준을 정하는 JDDC에서 논의되는 기준 한 8기가bps 정도거든요. 이걸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입니다. 게다가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성까지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네. 이건 정말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발표였습니다. 마이크론이 밝힌 이런 초고 성능의 비결은요. 자사의 검증된 1베타, 1바타, D램 공정 기술, 그리고 혁신적인 HBM4 설계 능력, 또 특히 자체 개발한 고급 CMOS 베이스 다이 기술과 첨단 패키징 기술의 시너지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쟁사들은 베이스 다이 성능을 높이려고 외부 파운드리의 첨단 로직 공정에 의존하는 전략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이 핵심 부품까지 자체 기술로 만들면서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달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 자체 기술로요? 네. 만약에 마이크론의 주장이 양산 단계에서도 그대로 구현된다면 이건 단순히 기술력 과실을 넘어서 상당한 원가 경쟁력이랑 공급망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론의 차별화된 전략이자 엄청난 자신감의 근거로 보입니다. HBM4 양산 계획도 밝혔죠. 2026년 2분기에 첫 출하를 시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객사들의 차세대 AI 플랫폼 출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고요. 마이크론의 이번 HBM4 발표는 단순히 성능 자랑을 넘어섭니다. HBM4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변수예요.
기존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좀 유력하게 점쳐졌었는데 마이크론이 자체 기술만으로도 최고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HBM4 시장은 초기부터 3사 간의 치열한 기술 및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3파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베이스 다이를 자체 제작함으로써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잡았다는 주장은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하면서 비용 부담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경쟁사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마이크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HBM4 다음 세대인 HBM4E, 이건 2027년 목표인데요. 이때는 TSMC와 협력해서 표준 제품뿐만 아니라 맞춤형 제품까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맞춤형 HBM은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HBM 로드맵에서도 경쟁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근데 HBM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세대 디램인 1감마 디램 역시 업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했고 안정적인 수율, 그러니까 매추어 일드에 도달하는 기간을 이전 세대인 1베타보다 50%나 단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1감마 디램은 이미 주요 하이퍼스케일 고객사의 차세대 서버에 탑재돼서 첫 매출을 일으켰고요. 앞으로 PC, 모바일 등 전체 디램 포트폴리오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9세대 G9 낸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PCI 6세대 인터페이스의 기업용 SSD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기술 리더십을 과시했죠. 아, 낸드 쪽에서도요? 네,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쓰이는 대용량 저장 장치형 G9 QLC 낸드 역시 고객사 검증을 마쳤다고 하고요. 기술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제조 역량 강화에도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군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법, 칩스법, 보조금을 등에 업고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새로운 팹, ID1을 짓고 있는데 최근 핵심 건설 단계를 완료해서 보조금 일부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벌써 2028년 이후를 대비한 두 번째 팹, ID2 설계에도 착수했다고 하네요. 네, 공격적이네요. 간에 설치 완료했고 싱가포르에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HBM 전용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산 능력 확충에 사활을 건 모습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마이크론이 AI를 단순히 팔아야 할 제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사의 내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부적으로도요? 네, 제품 설계부터 기술 개발, 제조 공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코드 생성 같은 특정 생성형 AI 활용 작업에서는 30에서 40%의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고 제조 공정에서는 AI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1년 만에 분석하는 웨이퍼 이미지 수를 5배나 늘렸다고 합니다. 또 설비에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유용한 데이터 양도 2배로 늘리는 등 수율 개선과 제품 품질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어요.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마이크론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전체 서버 출하량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한 자릿수 중반 %에서 약 10% 수준으로 올려 잡았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에는 정체될 것으로 봤던 기존 서버, 트래디셔널 서버 수요까지도 AI 에이전트 확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한 자릿수 중반 %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서버 수요까지요? 네, PC 시장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의 낮은 한 자릿수 %에서 중간 한 자릿수 %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건 윈도우 10 지원 종료랑 AI PC 확산 효과 때문이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기존 전망치 낮은 한 자릿수 % 성장을 유지했지만 AI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기기당 디램 탑재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전방 산업의 수요 전망을 밝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2025년 디램 비트 수요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높은 10%대 후반으로, 낸드 비트 수요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보다 높은 10%대 초중반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는 강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면에 공급은 상당히 빠듯할 것이다. 이게 마이크론의 분석입니다. 디램 산업의 공급 부족, 타이트 서플라이 컨디션스 현상이 적어도 2026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2026년까지나요?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우선 메모리 공급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 특히 마이크론 자사의 D램 재고는 목표 수준보다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전히 수요가 있는 DDR4 같은 구형 제품 생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최신 공정으로의 전환 속도가 제약받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팹을 짓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낸드 시장 역시 점진적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돼서 2026년에는 더욱 견조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 공급 부족 현상이 낸드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점도 좀 흥미롭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요. AI발 강력한 수요 증가와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한 제한적인 공급 증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마이크론을 포함한 공급 업체들에게 매우 유리한 가격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는 이미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높은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률과 45.7%에 달하는 이례적인 매출 총이익률로 증명되었고요. 다음 분기에는 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자사의 2025년 비트 공급 증가율은 HBM을 제외한 D램과 낸드 모두 업계 수요 증가율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리한 증산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공급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재무 상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45.7%로 매우 높았고 영업이익률도 35%에 달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전체로는 37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세금 내고 투자할 거 다 하고 나서 회사에 남은 현금을 창출했습니다. 이게 전체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니까 상당하죠. 네, 현금 흐름이 좋네요. 또한 4분기 중에 9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무 건전성 관리에도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분기 말 기준으로 11억 달러의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까지 포함하면 총 15억 4천만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전망치 역시 아주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매출은 12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3억 달러니까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했고 조정주당 순이익은 3.75달러,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0.15달러,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51.5% 플러스 마이너스 1% P까지 더 개선될 것으로 내담았습니다. 51.5%요? 와... 네, 이건 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실적과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2026 회계연도에는 설비 투자, 캐펙스 규모를 2025년 순투자 기준으로 138억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늘릴 것이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연간 총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분기 투자 예상치가 약 45억 달러 정도 되는 걸 고려하면 연간 순투자 규모는 대략 18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80억 달러면 정말 큰 돈인데요. 네, 막대한 투자죠. 주로 D램, 특히 HBM 생산 능력 확대와 미국 아이다호, 뉴욕 등에 짓고 있는 신규 팹 건설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비용 부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AI 시대 메모리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에는 잉여 현금 흐름 역시 2025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CEO인 산제 메흐로트라 역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수년간 AI 분야에 수조 달러가 투자될 것이며 그 투자액의 상당 부분이 결국 메모리에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기술 리더십과 미국 유일의 첨단 메모리 제조업체라는 독보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기회를 확실히 잡겠다는 자신감을 아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물론 공급망 안정성 문제나 경쟁 심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잠재적인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언급하기는 했죠. 현재 마이크론이 보여주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쟁사들의 추격과 증설 노력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조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파도 속에서 HBM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는 마이크론의 현재 전략은 분명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HBM4 발표는 마이크론이 단순히 경쟁사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기술 경쟁에서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강력한 플레이어임을 시장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놀라운 분기 및 연간 실적과 미래 기술 전략, 특히 HBM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AI 수요를 발판 삼아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고 특히 HBM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입지를 강화했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HBM4 성능 발표로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마이크론의 행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사례는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을 넘어서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까지 여겨질 만큼 중요해졌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HBM을 둘러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 간의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과 생산 능력 확보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요. 이는 결국 AI 기술 발전 속도를 더욱 앞당기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크론의 최근 행보와 그것이 가져올 반도체 시장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 AI 기술의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